지금부터 단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단을 20cm, 18cm 정도 원단을 준비하신 후에 양 끝에 0.5cm, 3cm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0.5cm, 3cm로 접어서 다려주세요. 지금부터 공구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구르기 바느질 방법은 스커트나 바지 단에 단 정리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천이 밀려서 울지 않게 핀으로 한 두세 군데 고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핀을 꽂아서 고정한 후에 바늘에 실을 끼고 매듭을 진 후 시작은 이렇게 단을 들어서 접혀 있는 요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빼준 후에 바로 밑에 0.5cm 전진을 한 다음에 한 올이나 두 올 정도만 떠줍니다. 이때의 실 색깔은 천 색깔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진한 색 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진한 색 실을 사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바느질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봤을 때 지금 보라색 실을 사용했지만 작은 땀으로 보일 정도만 거의 실이 보이지 않게 바느질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뜬 후에 앞으로 간 것만큼 접혀 있는 이 선을 핀을 빼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다시 접혀 있는 선 있는 쪽에서 한 1, 2cm 전진을 합니다. 접혀 있는 선 있는 쪽에서 한 1, 2cm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겼을 때 삼각형 모양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너무 바짝바짝 당기게 되면 바지 단이나 스커트 단이 울기 때문에 너무 바짝 당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뒤에 땀을 한 땀 뜬 후에 전진을 하고 이렇게 내려보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다시 0.5cm 정도 앞으로 가서 천에 올을 한 올이나 두 올 정도 떠서 떠주고 접혀 있는 이 단 부분을 다시 1에서 1.5cm 정도 떠줍니다. 당겼을 때 간격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마지막 마무리는 밑에 천을 한 올 떠주고 이렇게 천을 젖겨서 이 위에 부분을 한 땀 떠준 후에 잘 정리한 후에 여기서 마무리를 져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져집니다. 그렇게 하고 실을 안쪽으로 넣어서 빼주면 좋습니다. 뒤집어 보면 전혀 바느질 자국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구르기를 했다고 한다면 반대편에는 감침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을 살짝 들고, 아까는 이 사이로 바늘을 뺐다고 한다면 얘는 직각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로 직각으로 바늘을 끼워 넣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스스침하고 좀 비슷한데요. 좀 실을 직각 방향으로 조금 어슷하게 나간 상태에서 한 올이나 두 올 정도만 떠줍니다. 다시 이 부분을 뒤에서 앞으로 접혀 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치기와 공구르기의 차이점은, 공구르기는 뒷면과 앞면 모두 바느질선이 보이지 않는 데 비해서 감치기는 안쪽에서는 바느질선이 일정 부분 보이지만 겉에서는 바느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치기는 안쪽에서는 일정 부분 바느질이 보이게 되는데요. 천을 한 올이나 두 올 떠주고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떠줍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보이는, 안쪽에 있는 천을 한 올이나 두 올 떠주고, 그 다음에 접혀 있는 천을 한꺼번에 떠줍니다. 떠주고 두 개를 같이. 공구르기에서는 단을 이렇게 당겨야 바느질 하는 게 보였던 반면에 감침질은 당기지 않아도 이렇게 바느질 선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발뜨기 단정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두꺼운 원단이나 신축성 있는 원단을 단정리할 때 사용합니다. 세발뜨기를 할 때는 앞서 했었던 것과 다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새의 발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세발뜨기라고도 하는데요. 우선 이 접혀 놓여 있는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바늘을 빼고, 이 상태에서 뒤쪽 고정해야 되는 쪽 원단을 한 올이나 두 올 정도 떠줍니다. 이때도 앞에서 보이지 않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주고 실을 당겨줍니다. 그래서 사선이 되게끔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줍니다. 이 상태에서 실을 이렇게 당겨서 좌우 대칭을 만들어 주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올을 한 올 떠준 다음에 당겨서 사선을 만들어 주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줍니다. 새의 발 모양처럼 만들어 줍니다. 확대한 상태에서 좀 보면 이렇게 해서 사선을 만들어 주고, 뒤에 올을 한 올이나 두 올 떠주고, 지금 얘는 이렇게 적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원단만 한 올이나 두 올 떠준 상태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선을 만들어 주고,
고를 0.5cm 정도 떠주는데, 접혀 있는 안쪽 여기만 떠져 있고 0.5cm 접은 부분은 같이 안 뜬 상태에서 이렇게 떠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떠주고 이렇게. 이때도 역시 너무 바짝바짝 당겨주면 울기 때문에 선을 적당한 선에서 강도를 유지하시면서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땀 떠주고 이렇게 들었을 때 벌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를 제껴서 여기서 매듭을 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발뜨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재봉틀로 가장 간단하게 단 처리하는 방법이 2번 접어 받기예요. 그래서 단을 0.5cm를 접고 3cm를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핀을 꽂아 놓고 재봉틀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노루발을 들고 천을 노루발 밑에 놓은 다음에 재봉틀 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박으려고 하는 위치에 꽂아둡니다. 그리고 노루발을 내린 다음에 되돌려 박기를 하고 박아주세요. 박을 때는 핀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천이 밀려 들어가지 않게 잘 당겨준 다음에 박아줍니다. 다 박았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되돌려 박기를 해주고 실을 끊어준 다음에 빼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끝 스티치를 한 2번 접어 받기 단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플레어드 단을 처리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완성선이 보이고 단 분량을 3cm에서 4cm 정도 분량으로 재단되어 있는 천을 보고 계십니다. 완성선을 중심으로 접어 올렸을 때 양끝이 남게 되는 단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끝에서부터 0.3cm 되는 부분을 손으로 홈질을 해 볼 텐데요. 손으로 홈질을 하셔도 좋지만 재봉틀로 박아서 당겨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바늘에 실을 껴서 매듭을 짓고 아주 촘촘하게 홈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홈질은 작은 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커트 밑에 플레어단에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 선이 완성선입니다. 완성선을 이렇게 다려주면 들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흠질한 부분을 천천히 당겨주세요. 그래서 다림질로 꾹꾹 눌러서 골고루 바늘땀이 작으면 작을수록 주름 지는 게 자연스럽게 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을 접어 올려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바이어스 테이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바이어스 테이프 재단하는 거는 미리 올려진 바이어스 재단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어스 테이프 4cm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여기 0.5cm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 단에다가 바이어스를 싸줄 텐데요. 0.5cm로 완성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해주셔도 되고, 지금 정확하게 잘려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끝에 맞춰서 핀을 꽂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핀을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핀을 다 꽂은 상태에서 이 부분을 박아 갖고 오겠습니다. 봉제를 해서 박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핀을 뽑아 준 뒤에 다림질을 해줍니다. 다림질을 해준 후에는 시접을 일정하게 잘라준 후에 바이어스 테이프를 위쪽으로 꺾어서 다려줍니다. 회사에 들어가셔서 기술자분들은 사이미싱이라는 말을 쓰시기도 하는데요. 요 바이어스 테이프 바로 밑에 부분을 박아줘서 뒤에는 봉제선이 나타나고 요 안쪽엔 그 바이어스 테이프 바로 밑에 봉제선이 나타나게 박아줍니다. 재봉틀로 한번 박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어스 테이프를 안쪽으로 싸서 다려준 후에 핀을 꽂아줍니다.
꽂아준 후에는 이 부분을 열어서 이 부분을 박아주게 됩니다. 뒤집어서 보면 봉제선이 보이고 겉에서 봤을 때는 봉제선이 거의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봉제가 마무리됐다고 한다면 핀을 뽑아주고 뒤에 넓게 남은 바이어스 테이프를 잘라줍니다. 보통 0은 0.3cm 혹은 0.5cm 정도를 남겨놓고 잘라줍니다. 잘라서 잘 다려준 후에 단을 줍니다. 아랫부분과 고정해 줍니다. 고정해 준 후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공구르기까지 다 끝났다고 한다면 핀을 뽑고 잘 다려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됩니다. 플레어드 단을 당겨서 보게 되면 공구르기 실이 보이실 거고요. 바이어스 테이프를 지금과 같이 벌려보면 바로 밑에 봉제선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뒤집어 보면 봉제선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플레어드 단처럼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단 처리가 아니라 점점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소매라던가 스커트 단 처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리한다기보다 재단하는 방법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원단이 준비되어 있으면 뒤쪽에 패턴을 대고 그렸습니다. 패턴을 대고 그린 다음에 보통은 단을 잘라낼 때 같은 넓이로 단을 그린 다음에 옆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서 재단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완성선을 기준으로 해서 접어 올렸을 때 핀을 꽂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끝이 이렇게 모자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단을 정리하고 나면 단 폭이 단의 넓이가 좁아서 양옆이 모질라게 돼서 우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소매라던가 스커트라던가 기타 옷을 디자인할 때는 단 분량을 주고 단이나 시접 분량을 주고 접어 올려서 그래서 똑같은 분량이 되게끔 재단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 좁아지는 각도와 같은 넓이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그려주고 접어 올렸을 때 같은 넓이가 되게끔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재단법은 잘못된 것이고요. 이렇게 재단해서 여기를 한 번 접어서 공구르기를 하던 두 번 접어서 박아주던 앞에 말씀드렸던 단 처리 방법을 사용해서 단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